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이제 복귀로 글로벌 톱티어 셀트리온을 향하는 걸음들을 계속 한다. 근데 이제 주가는 이제 15만원대 밑단에 있죠. 이 회복 흐름은 언제쯤 될지.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단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 양봉입니다. 예, 짧은 어떤 몸통을 가지고 있는 양봉이 이제 두 개가 나오면서 5일선을 살짝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 이평선과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이제 파라볼릭자가 위에 있고요. 이게 넘어가야 이제 볼린저 밴드가 넘어가야 시세가 좀 확장된다. 계속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볼린저 밴드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존 추세보다는 계속 상방으로 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주가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 볼린저 밴드에서 이제 이 21 이평 자체가 이게 중심선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있다는 말은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에서는 그냥 중심치에만 있기 때문에 이 평균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이제 넘어가는 흐름이 주가로 나오든지 주가가 이제 위로 가야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제 상단으로 이제 변하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럴 때 이제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를 가기 위해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올라가는 어떤 주가 흐름들이 반드시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도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그리고 8월 달에 한번 시도했다가 이게 안 됐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가 넘어가면 이제 밴드 태깅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어떤 흐름을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부딪히고 간담회가 이제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도 주가가 보면 윗꼬리가 여기서 딱 나오죠. 이게 넘어가면 사실은 이 또 다른 어떤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자도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다시 내려오니까 캔들 위로 이제 추세 지표가 나타나면서 또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서는 두드려 맞고 이런 부분들이 수급 이슈가 항상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 이슈가 변하지 않으면 사실 추세적인 어떤 반등은 대응 중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이 5일 연속으로 매도 흐름이 나왔고 기관들, 외국인들, 개인들마저도 오늘 매도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매도를 대부분 하면서 큰 흐름은 없었고 올해도 보시게 되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넘어가는 시도 자체가 이 5월달에 한번 있었습니다. 5월달에. 그러니까 5월달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6월달이라든지 7월달에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의 이슈였던 기대감과 이제 2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유지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3, 4월 달에는 사실 이제 이 당시는 외국인 기관들이 같이 수급을 사주면서 3월 말에 이제 주총에서 이 서정진 회장의 이제 복귀 소식으로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때는 나름 이제 셀트리온 제약 중심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한 20% 가까이 이렇게 단기로 반등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때 이제 밴드 태깅을 조금 나왔다가 다시 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빠져버렸죠.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이제 상방에 대한 흐름들을 대부분 올라가면 두드려 맞고 유일하게 이제 한 4월 달에 올라가다가 이때 지지를 못하고 내려갔던 부분들 그러니까 합병에 대한 어떤 흐름이 1분기 실적도 좋았거든요. 이때 분위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결국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PBM 이슈가 딱 나오면서 이때부터 지금 2달 이상 밑단에서 좀처럼 못 벗어나는 차트 흐름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장기 월봉을 보시게 되면 올해 들어서는 이제 작년 연말에는 좀 이제 그 8월 달에 21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월봉상에서는 이제 좀 그래도 상방이다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올해 이제 3월 달 이후 다시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하락 추세 안에 지금 주가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보조지표로 패스트 스타캐스틱을 이제 넣어봐도 계속 이제
침체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거래량 유동성도 작아져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이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부진한 어떤 국면들에 계속 이제 존재하고 있는 어떤 흐름들, 이런 어떤 흐름에서 좀처럼 못 벗어나고 있죠.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 특별한 뭐 기사라기보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이 DP 공장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가 이제 바라보는 2024년도, 내년도는 이제 뭐 그 매출이 한 3조 5천억 3조 5천억 되고, 이제 2030년도면 사실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오리지널 관련되는 부분들이 2030년도까지 매출 1조가 넘어가는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이제 오리지널이 만기가 이제 그 특허가 끝나는 어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이 두 번째 이제 호황을 장기적으로 좀 기대하고, 그 다음에 신약 관련되는 부분까지 합해서 12조 정도면 지금 현재로 보면 굉장히 큰 수준이죠. 지금 한 2조 된데 2조 정도 안팎인데 6배 이상을 향후에 뭐 한 7년 정도면 도달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여기에 맞는 이제 인프라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구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1, 2 공장 19만 리트,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이제 완공되는 이제 상공장과 상공장이 6만 리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시 뭐 사공장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인프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DP 공장이 이제 정설되면 아침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뭐 CMO를 했던 것에 비해서 비용 절감도 있고 이 원가 경쟁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이 이런 어떤 투자들 1260억대의 투자는 상당히 뭐 의미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DP 공장 증설이 생산 능력의 어떤 내재화를 통해서 내재화를 하게 되면 마치 이제 간접으로 파트너사를 둬가지고 해외 유통했을 때보다 직판하게 되면 인적인 뭐 구성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좀 추가되는 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제 비용이 이제 줄기 때문에 수익성 관련해서 굉장히 좋듯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캐파 증설을 통해서 매출 증가, 볼륨 증가와 더불어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을 좋게 하면서 하는 어떤 효과들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상공장이 이제 가동되면 2030년도까지 회사 제품의 CMO 의존도가 최소화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추가로 사공장까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요, 여긴 또 20조 이상의 매출 달성을 한 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 전망치들은 계속 내놓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좀 좋을 때는 굉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성장주 같을 때는. 근데 성장이 이제 속도가 이제 줄어서 밑단했을 때는 이게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해야 되는데, 이 또한 이제 좀처럼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깝깝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급의 어떤 주체인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상반기 2차전지가 되게 강했고 반도체도 반등을 하고 최근에 이제 테마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먼 미래의 어떤 이제 그 성장성, 그 모멘텀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시장이 핫한 어떤 자금 관련되는 유입이 그 테마성으로 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사들은 좀처럼 수급을 단기적으로도 좀 이제 끌어당기는 어떤 효과가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수급 그 흐름들 정도만 지금 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강한 어떤 반등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뭐 호주에서 6번째 바이오시밀러 허가치도 이것도 뭐 최근에 나왔던 기사니까 새로운 기사들은 아니죠. 한 번 이제 더 볼 수 있는 게 아침에 나왔던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직접적인 기사는 아닌데요. 이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에 거는 기대 해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바이오 이 산업을 코로나를 이제 겪고 났기 때문에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굉장히 힘을 실어서 뭐 메가펀드라든지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뭔가 그동안에 뭐 있었던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뭐 국무총리 직속에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뭐 출범한다. 이런 위원회가 출범했으니까 이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구반과 수급 기반을 만들어 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목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집계되어 있던 이 작년도의 글로벌 50대 제약의 어떤 통계를 보게 되면 노바백스가 이제 한 1조 9,800억 정도? 그래서 뭐 일본의 이제 뭐 교화거린이라든지 그래서 상위 이 50위권은 이제 서정진 회장이 항상 글로벌 50위권 뭐 이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럼 한 3조 한 5천억 정도 이상이 된다면 뭐 올해 내년 뭐 한 몇 년 정도 이제 해서 직판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제 후속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흐름들이 이제 충분히 몇 년 뒤에 이제 가능한 어떤 부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자체적인 어떤 역량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코로나 때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원을 합니다. 뭐 실패를 하더라도 100조에 가까운 어떤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들. 그래서 이게 타국 뭐 미국을 제한 나머지 국가들은 좀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또 미국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강국으로 좀 있고요. 그 기타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기타 이제 이 성장 섹터인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뭐 유럽에도 뭐 스위스, 아일랜드,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있죠. 일본도 이렇게 있고 중국도 있기 때문에 국내도 이제 글로벌 이제 그 빅파마로의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 이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뭐 챙겨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들이 이제 거래량 없이 양봉이 나왔다가 거래량이 있으면서 음봉이 나는 형태들이 많은데 9월달 들어서 이제 반전의 어떤 흐름을 하기 위해서 차트상 흐름은 항상 이제 뭐 이 부분이죠. 이제 21 이평선과 파라볼릭자를 이제 제끼는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음봉 때마다 지금 이 거래량이 동반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6월 달에 나왔던 여기 음봉. 이제 9월 말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합병 이슈라든지 이제 다음 달에 뭐 주총이라든지 매수 청구권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움직이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뭔가 최소한 이제 15만 원대 이제 매수 청구권 기준 가격 위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9월 달에 이제 나와줘야 되는 어떤 시기거든요. 이 흐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도 이렇게 좀 음봉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을 제끼기 위해서 좀 점진적으로 좀 증가된 흐름에 나오면서 이 15만원대를 넘어가야 추세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자, 이런 흐름들이 또 이번 주에 계속 좀 나올 수 있는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